오늘 청가 소식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조광한 전 청와대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지역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아침에 뺨을 스치는 바람이 확실히 봄이죠. 한반도도 운명의 봄을 맞을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앞으로의 2달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 오늘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시겠습니다. 앞으로 2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했던 대전환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걸어가지 못한 길을 문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안 될 기회라고 하던데요. 유리처럼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고 하던데 문 대통령이 특사단을 만나기 전과 후의 표정은 확실히 달라요. 좀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문 대통령도 거듭 강조했지만 네. 거의 뭐 살아는 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미북 회담이 일단 5월 중으로 열릴 예정이고 4월 말에는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회담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방북했던 특사단이 이제 와서 오늘은 또 이제 중국과 일본으로 다 날아갔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사실 협조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큰 틀은 잡았다. 그리고 큰 그림은 일단 그려져 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뭐 정말 악마는 그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회담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일본 또 러시아를 어떻게 또 설득해내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관건이고 또 미국 내 여론도 그렇게 지금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한 것 아니냐는 그런 네. 비판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문 대통령이 이걸 전부 다 좀 총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정의연 실장이나 서훈 원장 보면은요, 뭐 쉬실 시간도 없이 시차 정도 못 하실 듯한데 중국과 일본으로 날아갔거든요. 노익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두 분이 네. 지금 뭐 한반도의 그 명운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두 분 사이에 적절한 이 협력 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월 1일 날 김정은의 그 신년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월 네. 평창 올림픽, 3월 특사단,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또 북미 간 그 정상회담 이것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과정 네. 하나하나가 정말 깨진 유리 조각 내지는 퍼즐을 만든 이 조합하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공존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 비핵화와 평화 공존이라는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그 과정의 그 내부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이 디테일의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그 4강 미국과 지금 그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네. 네 개 나라가 같이 또 그 큰 틀에 있어서의 그 어긋남이 없는 것이 이 대화가 성숙되고 가시적인 결과를 이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두 분이 그 모든 이 역량을 다 직결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가지고 네. 이 사안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용 실장은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고요. 서훈 국정원장은 아베 총리를 접견할 예정인데 이 중국과 일본이 말이죠. 참 묘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하는데 왠지 뒷심이 딸리는 듯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저희가 예감할 수 있었었는데요. 왜 그분들이 곤혹스러워한다는 보도가 나올까요? 최근에 뭐 차이나 패싱이다, 재팬 네. 패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육자회담의 당사국들이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의장국으로서 그동안에 이 남북 관계에 네. 있어서 중재자의 역할을 스스로 자임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지금 중국 내에 전인대가 개최되고 있어서 또 권력구조 변경이라든지 큰 국내 정치 이슈가 있어서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북한과 네.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주도성을 일시적으로 좀 네. 이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북한과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이 3자 간의 대화가 급진전돼 버리면 사실은 중국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네. 우리로서는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게 그동안의 이 남북관계 역사의 네. 과정이 증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요. 도박 같은 외교, 이게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독박을 쓸 수도 있는 운전자론 아니겠습니까? 외신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던데 말이죠. 그렇죠. 문 대통령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문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번에 외교적으로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 일면의 평가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게 운전자론 아니겠습니까? 네. 운전석에 앉는다는 것은 반대로 또 위험성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이제 언론 보도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기적인 성과가 있지만은 과거 2차 대전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 영국의 이제 체인벌린 수상이 외교적 성과를 냈다고 이제 영국에 돌아가서 히틀러의 전쟁 야욕을 막았다라고 선언하고 잠시 뒤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 봤을 때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임박했다고 하지만은 네.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클린턴 정부 때도 지금보다 더 북미 대화에 가까웠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가까웠던 지점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북한이 어쨌든 회담의 선결 조건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당시에 좀 대화가 이제 좌절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미 이제 일자까지 이제 특정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완전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이 정도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조건까지 오늘 없다고 미국이 발표하면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한번 질주해보자, 선거도 앞두면서 본인은 이제 어떻게든 엄청난 성과로 이어가보자라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데 말이죠. 변수 없이 잘 조율해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분위기 자체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또 네. 이제 비핵화 문제를 이제 거론할 수 있다는 거라든지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조건 이외에 새로운 조건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에 가지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네. 정말 뭐 세계가 다 지켜볼 것이다. 정말 세계가 이 협상의 어떤 성공을 지켜볼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실은 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 그런 그 조짐도 있고 또 네. 이제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또 이제 곧 이제 재선 운동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외교적인 성과를 어디선지 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이제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교 성과를 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적 관계에서 이제 통상 문제 관련해서 또 그런 경제적 이제 관계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고 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 그 조야의 분위기는 너무 좀 과속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은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정말 탑다운 방식, 즉 정말 정상들끼리 만나서 뭔가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예전 정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또 한편에 이제 어떤 뭐 도박이라는 표현까지도 미국 언론은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탑다운 방식. 어쨌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우리는 전해보지 못했던 한반도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